왈가왈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 왈가왈북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왈가왈북의 김연희입니다. 오늘은 언론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미성년자 강간범의 의혹을 받고 있는 탈북자 태영호 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태영호 씨의 그 천박하고 절렬하고 정말 저질스러운 그런 행태를 보면서 같은 북쪽 출신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태영호 씨에게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태영호 씨, 당신은 이인영 후보자의 이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시작하면서 이 태영호와 이인영 두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의 삶의 궤도 라는 제목을 적은 펜너를 들고 후보자의 삶의 궤적을 추적해 봤는데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 동의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체사상을 신봉하느냐? 공개적으로 전향한 적이 있느냐고 수차례로 물었습니다. 태영호 씨, 당신은 이인영 후보자를 어떤 근거로 주체사상 신봉자라고 단언합니까? 이인영 후보자가 전대협 초대 우장이어서요? 태영호 씨 당신은 기껏해서 남쪽에서 겨우 4년간 그것도 자신의 올도 전엄도 없이 분단 세력의 허수아비로서 남녘 생활을 해왔던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함부로 입 밖에 가볍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러한 남쪽의 민주화운동이나 전대협이 아닙니다. 전대협은 전두환 독재 정권을 반대한 반독재, 민주화의 외침이었던 6월 민주화 항쟁을 겪으면서 그 투쟁 열기를 전국화하기 위해 발족한 전국 대학생들의 자주 민주화 운동단체입니다. 미성년자 강간, 국가자금 횡령 등의 의혹으로 북측이 영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자 죗값을 치르기 싫어서 반평생을 몸을 담갔던 자신을 키워주고 외교관으로까지 내세워줬던 자기 처곡을 하루아침에 배반하고 여기 남쪽으로 도망쳐온 도피자가 감히 남녘의 30년 전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사상을 검증한다는 것이 얼마나 주제넘고 코미디 같은 연극인지 정말 분간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태영호 당신은 어떡하나 그 통합당에서 호수아비 시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 급급해서 또 한 번의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감히 한 나라의 국회를 우롱했습니다. 당신은 인사청문회에서 1980년대에 북한에선 남한의 주체사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 전대협이라는 조직 성원들은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의 교리를 다진다 라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혹시 영국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는가요? 저는 북에서 42년을 살았지만 북에서 전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에게 한 번쯤 물어보시지 그랬습니다. 태영호 당신과 지성호 씨는 김정은 위원장이 운신도 못하는 심각한 상태며 또 사망이 99%라고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세상을 놀래오더니 이제는 또 북에서 전대협을 주체사상 신봉자라고 교육했다는 터무니없는 생거짓말로서 이 나라의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녘에서 전대협을 알게 된 것은 1988년 6월 항쟁 1주기를 맞으면서 판문점 출정식 소식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에 전대협 대표로서 임시경 학생이 참가하면서 결정적으로 북녘에서 전대협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아는 전대협은 전두환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자주, 민주, 평화를 기본 구호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남녘의 민주화 학생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대협을 주체 사상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또 평양에 도착한 이 전대협 대표 임수용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전대협 단체도 북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임시경 학생은 당시 학생선행궁전을 참관했을 때 어린 학생이 임시경 학생의 목에 선행단 넥타이를 메어주자 그 자리에서 풀어서 옆에 내려놓아서 옆에 사람들 당황하게 했던 일이 있었죠. 또 평양 기자회견 때 자신은 북쪽 사람을 그릴 때 머리에 뿔을 그리고 얼굴을 새빨갛게 그렸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북에 온 임시경 학생을 위해서 북측에서 혁명가구 피바다와 껍하는 처녀 중에 하나를 함께 관람하자고 요청을 하자 임시경 학생은 가곡 피바다에는 어떤 사상 같은 것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거절하고 대신 생활적인 것 같아 보이는 가곡 껍하는 처녀를 보겠다고 했던 이런 사실들을 들으면서 우리 북쪽 사람들은 전대협 대표로 온 임시경 학생이 얼마나 북의 사상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대체 어디서 80년대에 전대협이 매일 아침 김일성 처상 앞에서 충성의 결의를 했다는 이런 호황한 교육을 대체 어디서 받았는가요? 당신은 입을 열었다 하면 모두 가짜 뉴스로서 한반도의 분열과 남남 갈등을 조성시키고 있고 또 이제는 최소한의 지난 기간 외교관으로서 정상 생활을 살아왔던 그러한 옛 인간의 모습까지도 완전히 벗어버리고 분단 세력의 허수아비로서 그들이 원하는 말로 아부를 떨며 추하던 바보 같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냥 유수의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만족을 느끼는 천박한 간신병으로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태영호 씨, 당신이 이번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최고 사형 법안을 발의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쩌다 사람 같은 소리를 한번 했네요. 그런데 혹시 미성년자 강간범은 어떤 가정처벌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까? 조금이라도 정말 이 나라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자신이 현재 받고 있는 이 미성년자 강간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는 것부터가 바로 당신이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당신은 정말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 겁니까? 미성년자 강간의 의혹을 받고 범죄자 인도까지 받았던 당신을 그래도 이 나라가 받아들여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까지 인정해 주었으면 그 고마움에 국회의원 노릇은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도리, 인간으로서의 기본 자세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영호 씨, 제발 잭소리 하지 말고 가만 엎드려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은 아마도 자신의 이러한 추한 벌거를 되돌아볼 능력은 없겠지만 역사는 당신의 이 반통일, 반평화적인 역적 행위를 반드시 개선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헛웃음을 자아냈던 태영호 씨의 망동에 대해서 잠시 되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